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저격수다 2주 만에 뵙습니다. 되게 오랜만인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저희 2주 만에 이렇게 복장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정민 씨는 또 반팔 입고 오셨는데 혼자요? 너무 더워요. 진짜 이렇게 여름 옷인가? 이렇게 더우면은 여름은 진짜 역대급 더위일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렇겠죠? 여름 너무 싫은데. 봄가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맞아요. 보통 막 저는 봄이랑 가을이 되게 막 겨울과 여름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계절 뒤에 오는 선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짧아지니까 맞아. 너무 슬퍼요.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인데 네. 봄, 가을 딱 날씨. 봄 옷들도 효율이 투입 대비 산출이 안 나가지고 지금 입는데 뭐 자주 입을 가디건 기회가 이런 거? 없으니까. 예.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비 왔다, 황사였다, 비 왔다, 미세먼지였다. 저는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무슨 네, 태풍인 줄 네, 뭐 바람 불었다. 네, 태풍인 줄 태풍 날씨는 그랬고 또 저희 청년들이 좀 관심 있는 것들이 핫한 영화들이 되게 많이 개봉했어요. 엄청났죠. 네, 우리가 꼭 봐야 하는 태양 아래 또 태양 아래 보셨어요? 네, 저도 혼자 가서 봤어요. 저는. 저도요. 네, 매주 이제 영화 2편이 저는 공짜로 해서 우와. 이동통신사 VIP, 이야. VIP를 해서 이야. 네, 종종 혼자 가서 보고 싶은 영화 보고 와요, 밤에. 그게 오늘 2만 명을 돌파했어요. 네, 선전 중이에요. 지금 예매율 9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상영관도 되게 제한적이고 맞아요. 그 조건들이 되게 안 좋거든요. 11호 네. 개봉. 그게 막 개봉 일자도 겹치고 그래서 되게 상황이 안 좋은데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메가박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저기 올리질 않았더라고요. 네. 영화를. 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의 항의로 원래는 롯데시네마에만 개봉했었는데 이제는 뭐 CGV에서도 개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그게 많이 개봉이 되려면 많은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되게 큰 오. 힘이 된대요. 이게 또 소비자의 힘이죠. 이렇게 좋은 영화를 왜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작은 시간대에만 하냐, 그런 전화 한 통만 해줘도 이게 큰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 시간 때문에 못 봤다는 말이 절대 핑계가 아닌 게 정말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영화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스크린을 확보하지 개봉해주는 못하면 그게 뭐라고 하죠? 그 개봉해주는 그런 영화사를 찾지 못하면은 배급사를 찾지 배급사를 못하면 찾지 못하면은 되게 막 새벽 2, 3시에만 배정이 되고 개봉을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예전에 원앙소리라는 영화 아세요? 네. 또 기억나죠. 소랑. 입심을 네. 타고 그 굉장한 좌파 영화인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영저격수다니까요. 네, 근데 그게 상영관 하나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 정말요? 네, 그것도 막 이렇게 여러 명의 힘이 모아지면서 대박을 친 비긴 어게인도 비긴 그 멜로물이긴 하지만 그것도 역주행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엄청 몇 명 하다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저도 엄청 재밌게 봤는데. 네, 그래서 입심을 타는 게 중요하죠. 역주행하면 EXID. 엑사이드 미안. 네, 죄송합니다. 어떤 바람을 타고. 네. 네, 역주행 기대. 네, 저는 그래서 개봉 다음 날, 바로 개봉한 다음 날 태양 아래를 봤고, 또 그리고 나서 연휴 기간 동안 11월을 봤죠. 11호는 어때요? 11월 재밌어요. 맞 재밌어요. 재밌고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이러면 정치병자 같은데 상냥 그래도- 9 화물칸. 그래도 그냥 재미로도 보고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미국의 히어로물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엄청난 재력을 가졌거나 엄청난 지력을 가진 그런 엘리트 영웅들이 시민들을 지켜주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영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로봇 혹은 영웅이 태극기로 만든 슈트를 입고 사람을 지켜준다? 국뽕을 생각할 수 없는 거품물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국뽕방사를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맞아요. 부럽다.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11월을 봤는데 맞다, 그 비긴 어게인이 아니라 그 어바웃 타임이다. 어쨌든 어바웃 타임. 네, 어쨌든 그 다시 11월 얘기하자면은 저도 참 그 플룻 자체가 우리나라 것들은 다 우연성 겹쳐 있고 그런데 그거는 진짜 그럴싸하게 만든 실제 실감나는 세계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교훈 주는 게 진짜 대단한 각본인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그게 뭐 자유와 규제 싸움을 그렇게
거기 캐릭터가 누구죠? 캡틴 아메리카랑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아이언맨. 그래서 형상화한 거라고. 네. 캡틴 영화라서 그런지 아이언맨이 너무 너프된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맞고 다니는 애가 아닌데. 아 그래요? 예. 한번 봐야. 맞아. 그렇게 맞고 다니는 애가 아닌데. 분명히 어벤져스 1에서는 네. 아이언맨이 얌전한 무슨- 이거였는데 네, 어벤져스 1에서는 네, 엄청 장난 맞아요. 아니었는데 캡틴 영화라서 네. 너프 당해가지고요. 사실 헐크 한 명 오면은 끝난다는 거 게임이. 그래서 등장하지 않았다는 네. 균형을 위해서. 밸런스 패치. 네. 그래서 그것이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아니라면 통제가 필요한가? 라는 것의 대립으로 저는 봤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더라고요. 멋진 영화구나. 한번 그 마블 시리즈를 보는 것도 쭉 보는 것도 재미도 있고 맞아, 나름 약간 마블 시리즈나 내용 좀 이렇게 사전적으로 아는 게 전제가 되면은 더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엔 최고의 악당인 것 같습니다. 누구요? 누가요? 이번에 나온 악당. 저 여명 이름 저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 11호에 나온 이번에 나온 악당이 최고의 악당인 것 요번에. 같습니다. 네. 여명 네. 말고요. 발음 똑바로 해라. 네. 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저희가 가져와 본 소식은 종택군이 준비를 했어요. 네. 제가 가져와 본 소식은 네, 바로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대학을 다니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대졸자이신 졸업한 지 분들인데요. 좀 됐어요. 네. 어쨌든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대학가의 비리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요즘 비리비리 말이 많죠. 네. 뭐 단체와 어떤 단체 사이에 뭐 돈이 오간 것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데 대학가에서도 네. 빈번한 문제죠. 대학가에서도 빈번한 문제죠. 뭐 학생회는 예전부터 뭐 이런 건 다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 뭐 최근에는 동아리까지 이런 뭐 그런 비리들이 횡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포착한 게 있어서 오늘 그 주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기대된다. 말해주세요. 일단 제가 가져온 소식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동아리 연합회, 모 동아리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14개 서울 시내 14개 대학교에서 연합을 해서 하는 동아리인데 연합 동아리. 연합 동아리죠. 이 동아리가 꽤 오래됐어요. 한 50년 정도 된 전통 그렇죠. 있는 동아리인데 근데 여기에 최근 들어온 간부 3명이 같은 학교 출신들이신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장부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어요.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회계 장부를 말씀인가요? 정확하게 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한 그 정황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장부를 은폐한 시도까지 있고 그다음에 증거를 삭제한 시도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영수증까지 없앤 의혹까지 있고 그다음에 횡령된 금액이 그 1년 예산 2천만 원 중에 약 10% 최소 10% 차지하는 200만 원 이상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택 씨는 그 증거들을 네. 어떻게 입수를 한 건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내부 고발자, 거기 내부 고발자, 소위 말하는 내부 고발자에게 제보를 받았는데 그렇구나. 내부 고발자가 한 명이 아니고 네. 여러 복수. 명이라서 음. 복수에 엄청 그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런 친구들끼리 이제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다 같이 이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 증거를 모으고 그다음에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회비라는 게 그 동아리 연합회 각 대학별 소속된 네. 동아리의 그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그 돈이죠. 네, 회비가? 일단 그게 이거 있는데 거기 동아리에서 정한 약관에 관해서 약관 내에서 지불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외로 또 걷는 게 많죠. 그 외로 걷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그 외로 걷었다는 게 정확한 목적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단 걷었다는 게 있고 일단 두 번째는 회계 장부 자체를 빵꾸로 내서 거기서 어디로 간지 알 수 없는 돈이 최소 200만 원인 걸로 그런 거 것이 되게 많은 발견됐습니다. 것 같아요. 그쵸. 뚜렷한 목적 없이 그러니까 네. 뭉태기로 걷는 돈. 동아리에서뿐만 아니라 총학생 회나 또 아니면은 단과대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네. 저도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단과대 학생회 소속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내부 고발일 순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한 학기마다 그 회계 보고라는 거를 학생들 다 모아놓고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도 학생이었지만 그 회계 보고하는 게 너무 웃겼던 게 뭐 예를 들면 회식에서 뭐 삼겹살을 뭐를 얼마너치를 먹었고 뭐 술을 얼마너치 먹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몇 월 며칠 회식 얼마 그냥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돈이 어떻게 충분히 새 나가려면 새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는 비슷한 예시도 많은 게 회계장부 이 동아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 학생회 이런 문제가 많은 게 가위 하나 사는데 10만 원을 쓰던가 이렇게 조작하기엔 되게 되게 10만 흔한 일, 원짜리 네, 가위. 되게 흔한 일이라는 거죠. 루치라네요 진짜. 되게 비싸네. 거의 방산비리에 맞먹는. 그러게 나 그 생각 했는데 지금 뭐 분모 이거 네. 하나 네. 뭐 몇십만 원 그 하고. 철제 침대 네. 몇백만 원. 야, 근데 이게 가격이 작아도 대학생들한테는 되게 큰 돈이에요. 되게 큰 그럼 돈이기도 그렇죠. 하고 사실 이 다 사람들 다 투표로 뽑아진 사람들인데 이런 일을 했으면 안 되죠. 그럼요. 네. 특히 동아리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원해서 들어간 거지만 총학생회나 단과대 혹은 과학생회는 돈을 안 내기가 그렇잖아요. 뭐 사물함 문제도 있고 네. 뭐 중간고사 간식 배부 문제도 있고 그런데 뭉뚱 그려서 한 학기당 뭐 10 얼마를 낸다던가 뭐 그렇게 막 한꺼번에 지불하게 한다던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죠. 네.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니까. 근데 이거는 대학원에서도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은 게 맞아요. 네. 제 친한 친구가 최근에 대학원을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돈을 걷는데 등록금도 가뜩이나 비싼데 그런 사소한 거 걷는 걸 다 합쳐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를 걷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에 쓰겠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일단 걷어놓고 걷고 또 심지어는 학생들이 뭐 다 동의한 것도 아닌데 어떤 걸 산대요. 그게 뭐였냐면 과잠바였는데 대학원 과잠바를 사겠다고.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네. 일단 그 협의 거둔 없이 일단 거둔 돈에서 네. 쓰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거둔 회비가 공정하게 쓰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많고. 아무튼 그런 거 보면 되게 돈이 느끼는 참- 게 뭐 대학이라든가 여러 단체 조직에서도 기득권 세력을 잡은 권력을 잡은 집단이 횡행하는 어떤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특별한 명목이 없는 회비 같은 걸 이제 걷고 나서 목적성이 뚜렷하지도 않고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배척을 하던가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이 가게끔 사실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예, 각 뭐 단과대나 소속 뭐 과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저도 학생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봐왔어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맞아요. 또 예.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집단주의의 폐해인 것 같아요. 무리를 짓고 배제를 하고. 저의 해석은 또 다릅니다. 이게 386의 잔재가 아닐까. 한마디로 이게 만약에 무리 짓는 게 대학 문화라면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이런 문화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386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과거에 운동권을 하면서 뭐 시위 자금 된다 이렇게 해서 빼돌리는 게 공공이나 그냥 비밀이고 이랬고 학교는 일종의 성역이었던 만큼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래는 문화가 오는 날까지 이어지면서 목적을 잃고 변질하고 횡령하는 게 아닌가. 386의 운동권 기존 학생사회의 문화 중에 또 어떤 특별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네. 절대적인 복종 이런 게 있어요. 뭐 학년별 아니면 이제 학번별. 학번별 그다음에 권력을 잡은 집단과 기타의 우리 이제 일상생활의 뭐 대중 개념, 네. 일반 학생들 개념으로 해서 이제 상하관계 조직 구조를 이제 자기들끼리 만들죠. 네. 거기에 이제 어떤 절대적인 복종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금전적인 부분.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인원 동원 같은 부분도 있죠. 네.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존재를 아직 잔재가 남아 있어요. 이게 또 잔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있는데 한총련 사태, 그러니까 연세대 사태를 되게 유명하는데 그때 간부 중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그때 연세대 사태로 그 간부가 연세대 안에 갇혀 있으니까 여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이 간부의 성적 그거를 봉사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 사람들 자체 의식이 성봉사? 네, 그렇죠. 네. 이 일이 되게 심각했어서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거를 뭐 특유의 자유스러운 자유연애로 포장을 해서 네, 여자들한테 그런 것이 강요됐던 거죠. 네. 성을 상납하는 것이 선배한테 성을 상납하는 것이 애국이다. 애국이다, 애국 운동의 일환이다. 미덕이다. 끔찍한.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사람들인데 그 가장 높은 레벨에서 그런 일이 오갔던 사람들입니다. 장애에 대한 386 어떤 지배 구조나 평등 개념이 완전히 지금 네. 무산되는 상황이 386 시대였고 네.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일화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나중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민주당의 임수경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뭐 알죠? 뭐 룸사롱 같은데 가보니까 이제 386 선배들이 잔뜩 이제 네. 운동권이 있었는데 본인이 갔다가 이제 뭐 머리채 끄댕기고 막 나왔다 이런 이제 어떤 뭐 썰도 많이 나왔고 했던 게
아직까지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 같은 시대에도 각 대학의 학생사회에 그런 걸 그대로 답습하는 또 청년들이 있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고 많죠. 그거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인프라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교에서 학생사회 대표자를 했을 때 네, 비대위를 이런 마쳤습니다. 거를 한번 이제 운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운영을 했던 건 아니고 네. 저 바로 전 때부터 이제 지속이 되었던 건데 네. 감사위원회 혹은 감사소위원회라고 해서 학생사회 이제 자치 내규를 하나 새로 만든 다음에 정기적으로 뭐 학생복지위원회나 뭐 교재편찬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그리고 총학생회까지 그다음 저 때는 총여학생회도 있었거든요. 모든 이제 그 학생사회에서 감사소위원회 통해서 이제 정례별로 분기별 혹은 이제 학기별로 보고를 하고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역시도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그럼 감사소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네, 거기에 또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싸움 비슷한 게 생기더라고요. 네. 모든 장자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자치적으로 학생들이 서로서로의 감시 기구를 만드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그럼요. 같아요. 적어도 감사 기구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학생의 뭐 동아리 이런데 사실 감사 기구가 없거든요. 네, 저희 이거 좀 우스운 말일 수 있는데 저희 한국대학생 포럼에도 윤리위원회가 있었어요. 아, 예전에 사기 때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제부터 내부에서. 내부에서 저희는 사내 연애가 금지여서 어머. 윤리위원장이 혹시 윤리위원회 회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청문회가 제소도 할 열리죠. 수가 있어요. 청문회가 네. 열려서 투표를 하는 것도 모여서 이 사람은 단체에서 이러한 윤리적 이걸 잘못 저질렀고 여기에 대해 뭐 잠시 회원의 지위를 약간씩 박탈한다. 그렇죠. 어느 기간 동안 이런 일시 정지나 식으로. 뭐 심하면 제명까지. 네, 지금은 없는 지금도 거예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지금 있긴 한데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네, 상설 기구로 비상설 기구라고 비상설 해야 되나? 기구로 해야 되나? 있습니다. 그 윤리위원장직은 한 분이 맡고는 계시죠? 아니요, 비상사고가 그거는 그래도. 비상설이어서 네네. 문제가 터졌을 때 개설돼서 이렇게 그때 임명을 이제 하는 한 분이 형식이에요. 되면은, 아무튼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성상납 이 문제를 좌파 페미니스트 여성분이 고발한 게 있어요. 오빠는 없다라는 책이에요. 네. 그게 그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386 운동권과 같이 연합해서 내려옴으로써 상당히 그런 문제를 방치하고 또 숨기고 여성들이 오히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고발한 책이에요. 전교조 성폭행 그것도 있었죠. 한때 엄청 시끄럽다 그쪽에서 쉬쉬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뭐죠? 그러니까 전교조 내에서 성폭행이 있었는데 간부 성폭행이 있었는데 그걸 은폐하고 네, 내부에서 오히려 이거는 피해자를 탄압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위한 모인지가 네. 좀 앞뒤가 바뀌고 권위주의 목적과 싫어하신다는 분들이 수단이 제일 바뀐. 권위주의적이에요. 네. 네. 권위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도 대학교 에 만연해 다들 있죠. 어느 학과 나오셨어요? 전 기계공학과 그러면 막 학번제예요, 아니면 나이제예요? 과생활 안 해서 그 오리엔테이션 들어가면 저희는 학번제예요. 학번제예요. 저는 정치외교학과였는데 딱 제가 재수해서 10학번이었고 네. 09학번이 대부분 동갑들인 선배들이죠. 그러면 호칭을 어떻게 불러요? 근데 저는 선배님이라는 용어가 지금은 되게 익숙하고 편했는데 그때만 해도 막 21살이 된 학생으로서 선배님이라는 것이 입에 안 달라붙는데 그렇다고 동갑한테 언니라고 하기엔 싫은 거예요. 맞아. 근데 OT 때 저희는 학번제니까 모아놓고 이게 기강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언니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더라도 라고 하는데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대다 보니까 또 소수 정예학과여서 서로 나이도 알고 하다 보니까 뭐 그건 되지만 서로 딱 편하게. 서로 편하게 그 정리가 되지만 그 처음 들어갔을 때는 되게 익숙하지 않았고 저희는 기억나는데 1학년 때 그랬을 때 오피셜리는 학번제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아는 내에서는 뭐 형, 누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물어볼 게 있을 때 선배로 물어봤을 때 이제 선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게 유기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강요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강요가 됐었어요. 제가 체대를 나왔는데 거기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네. 타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들은 뭐 당연히 여자들 립스틱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이게 머리도 완전 다 올백으로만 묶어야 이게 386의 잔재예요. 이게 386의 잔재죠.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 같은 학교 사학과를 나오셨어요. 네. 그때 당시 한참 운동 심하던 81년?
그 81학번 2세대인데 여성 하구들은 절대 립스틱 튀기고 화장이고 할 수 그때도 없어요. 그랬대요? 근데 이게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안 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운동을 하는 여자들이고 절대 성적으로 뭐 나의 가치를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남성에게 성적으로 비춰질 이유가 없다. 나는 내 스스로 당당하다. 아 이게 운동은 아닌가? 근데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고. 화장이 이쁘게 여성의 얼굴을 이쁘게 화장하고 하는 것이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일화가 있는데 네. 친구가 이제 다른 대학 체대예요. 네. 그 친구가 이제 1학년 때 이뻐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 고등학교 새내기인데. 3학년 막 지나고 네. 대학을 입학을 한 건데 근데 또 바르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니베아 체리 향 어. 뭔지 아세요? 마음 아파. 그 약간 자줏빛 나는 약간 가방에 암적색. 아 그래요? 가방에 있는데서. 네. 또 그거를 바르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선배가 너 지금 입술에 색깔 뭐 발랐냐고 그래서 끌고 가서 지하 동아리방 가서 싸대기를 그러니까 립밤도 무색으로 이제 발라야 되는. 무조건 무색으로. 나 심하다. 심하죠. 싸대기는 범죄가 아닌가요? 범죄죠. 근데 범죄죠. 그때만 해도 그거에 반항을 하면 이제 학교 생활을 못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범죄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엄연한 범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양성 평등 개념에서 여성의 자발적인 어떤 권리 신장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세 분이 이제 출신 학과를 말씀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 법대를 나왔어요. 네. 법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이제 SNS 같은 경우나 이제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SNS 페북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대나무 숲이라고 이제 많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죠. 네네. 그렇죠. 대나무 숲이 예, 거기서 많은 이제 그 대학교 여하고 분들이 어떤 익명으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때 거기 많이 이제 올리시고 하는 걸 최근에 많이 목격을 했었는데 저는 거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적으로 바로 가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는 게 맞지가 않나. 네, 그럴 만한 이슈들 진짜 네, 많아요. 그런 생각이 저는 문득 드는데 이게 왜 하소연거리인지 이거는 그렇죠. 고속거리인데. 분명 사회적인 어떤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도 아직까지 이게 답습이 돼 있다고 할지언정 네. 여성 스스로도 어떤 권리 의식을 좀 더 함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일단 내일 날짜가 5월 10일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그냥 해왔던 뭐 프로젝트 중 하나였는데 5월 10일이 그러니까 재헌 선거 날이에요. 유권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헌 선거, 그러니까 제1 선거는 48년에 여성 참정권이 인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아시아의 두 번째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스웨덴인가 어디에서는 70년대나 되어서야 참정권이 여성 참정권이 확보가 개방되는데. 됐는데 이게 여성들의 투쟁이 없이 그냥 주어진 마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로 네, 근데 정말 이게 시작한 것 같이.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달해 올 수 있었는데 386이 다 망친 것 같습니다. 결론은 386이 망친 걸로. 딱 그 중요한 시대에 모든 걸 다 변질시키고 의미가 달라지는 바람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386의 잔재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화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아, 그럼요. 저희 그 같이 일했던 국장 중에 한 분이 네. D대 사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학과장을 했었는데 이 과의 문화가 그거예요. 학과장이면 교수님? 학과장. 학회장. 학회장이랑 과대를 했었는데 그 과의 전통이 그거였어요. 어디 OT를 가면은 첫째 날 2박 3일을 가는데 네. 항상 마지막 세 번째 날에 술을 엄청 먹여놓고 등산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어떻게? 왜? 이게 왜지? 그냥 운동의식 함양과 동지의식 함양 뭐 어. 구국 활동 이런 거의 일환으로 쭉 해왔던 건데 자기 때에서 그거를 그냥 우리 때는 이거 없다 내 아래부터 없다라고 하자마자 수많은 선배들의 이런 전화와 협박 이런 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전통인데 네가 왜 망쳐놓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거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졸업한 대학을 다니기 전에 다른 대학 체대를 먼저 입학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4박 5일간 OT를 갔어요. 입학 전에. 되게 기네요. 어떻게 사박? 근데 이제 그때 경찰들도 다 같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워낙 그때 막 사람이 많아서. 모 대학교 체대생이 죽었어요. 훈련 받다가 죽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같이 따라갔었는데 밤 한 6시 이제 저녁 먹고 나면은 한 3시간 동안은 무조건 그런 체력 단련 시간이라고 해서 사실상 기합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커튼 것도 없는데. 없죠. 커튼 닫혀놓고
이제 거기서 막 한강다리 만들고 거기 안에 경찰이 있었나요? 경찰은 없었죠. 그래서 막 그런 거 하고 근데 그때는 너무 그런 게 충격이었는데 더 큰 충격을 받고 제가 자퇴를 한 결정적인 이유가 네. 그 얘기를 이제 어떤 교수님이 듣고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나약해서 젊은이들이 이런 거를 자기한테 얘기한다고 그런 건 당연한 건데 뭐 이제는 많이 완화된 수준인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투정을 부린다고 온갖 그렇게. 가혹행위들이 전통이라는 그런 그쵸, 이유만으로 같은, 범죄죠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전통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나약해서 그런 당연한 노력을 안 한다고. 과정을 그런 당연한 과정을 견뎌내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선임들 중에 이제 가장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악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가장 이제 좀 네. 이렇게 애매한 선임 중에 하나가 이런 선임이에요. 그 선임이 이제 후임이었을 때 말단이었을 때 많은 어떤 가혹행위나 이제 집단 어떤 이제 행패를 받고 나서 그 후임이 선임이 됐을 때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자기 후임들한테 하거든요. 머릿속에 이제 합리화가 되고 완전히 이제 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다. 네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그 문화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네. 대대로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이게 대표적으로 군대 문화 혹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체대생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조직 문화인데 군기 문화. 그렇죠. 이게 각 대학별로도 일반적으로 총학생회나 학생사회에서 많이 좀 포진이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동지의식이나 뭐 동기의식 같은 거는 이제 현대에 맞게 2016년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그 답습하는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 뭐 어떤 386의 잔재 네. 이런 전통의 그런 뭐 미개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그런 안 좋은 미개한 문화의 답습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에서 그 아까 말하던 그 비리 문제를 다시 얘기해보자면은 네. 되게 심각하죠. 그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한 2년 전 일인데 한대련에서 반값 등록금 시위 그 운동을 끝내고 미진하게 끝냈잖아요. 끝내고 기성회비로 이제 사안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지역 거점 대학마다 기성회비를 걷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돌려달라 딱 명분만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돈을 걷은 거예요. 또 다른 명분으로 학생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걸 변호사한테 몰아서 준 거죠. 근데 그 변호사가 이정희 전 의원의 남편 그 변호사님이었죠.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네. 한참 뭐 이슈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 묻혔어요. 이 일이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흐지부지 됐는데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뭐 대신 해줄게 이런 그 액수가 것들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꽤 아세요? 됐던 걸로 알아요. 대략. 왜냐면 1인당 제가 이거를 조사했었는데 하도 2년 전 일이어가지고 지금 막 떠오른 거여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꽤 컸어요.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사실 실상 보면 멕시코 카르텔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네. 사회 문화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사고를 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작년에 무슨 뭐 아르바이트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갑을 문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갑질. 네, 이 조직이라는 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거나 취업을 한다 한들 똑같은 패턴이 계속 이제 리바이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짧은 일화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 재작년이었나 어떤 일 때문에 제 목요일 잠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총학 선거 기간이었나봐요. 이제 딱 플랜이 걸려 있는데 딱 봐도 이제 운동권에서 나온 이제 학생 사회 이제 후보예요. 예. 플랭에 이제 을이 갑이 되는 세상 하면서 이제 딱 플랭을 굉장히 좀 이렇게 화려하게 써놨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럼 갑이 을이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뭐 이제 아이돌의 그룹 한 명이 나와서 이제 알바몬 선전하면서 네. 노래의 어떤 당당성 이런 걸 많이 표현하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 을도 어디 가서는 또 다른 갑이 되지 않나. 그리고 을이 갑이 되고 싶고 갑이 갑질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개념을 좀 더 벗어나서 합리. 그렇죠. 갑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네.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상엽 씨 말에 정말 동의를 저도 하는 게 네.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 서빙을 하는 존재이고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 고객은 이 사람은 나한테 지금 갑이다. 난 지금 을인 상태고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내가 내 금액으로 뭔가를 지불하고 서비스 사면 그때는 또 내가 갑이다. 그래서 갑을이라는 것이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도 없고 이거는 또 만들어진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회학적으로 되게 재밌는 게 이 갑을 관계를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집단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많이들 아는 귀족 노조죠. 네, 노조에서 그들은 이제 을인척, 그쵸, 을을 굉장히 주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시위할 때 보니까 이분 패딩이 엄청 좋은. 네. 나도 그런 거 입고 싶다. 네, 저도 그런 거 입고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누군가를 을로 만들고 을을 규정하고 을을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야만 할 말이 생기는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프레임 들어요.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딘지를 우리가 음. 파악을 한다면 쉽게 좀 간파할 수 있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제 얘기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저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알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알바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요? 금수저? 저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그거에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가끔 통역이나 아, 이런 걸 그런 했었어요. 것도 알바죠. 굉장히 고급 알바네요. 고급 그러니까 인력이네. 제가 생각해도 제 친구들이 막 그냥 흔하게 하진 않는 알바이긴 한데 근데 제가 했던 처음 했었던 그 회사 참 인상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갑을 되게 덜한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고 조직에서 수평 문화? 수평 역할은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 책임이 다르죠. 올라가서 책임이 좀 더 큰 거고 그러니까 말단 있는 알바나 인턴까지 그러니까 각자 하는 사람 각자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이 끝나면 더 이상 터치를 안 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그런 집단은 제가 봤던 집단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집단 중 하나였습니다. 혹시 외국계 기업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나라 네. 중소기업이었다고요? 난 그런 당연히 것을 많이 좀 외국계일 줄 알았는데. 발굴해서 네.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쪽도. 어쨌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갑을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 할 일을 그냥 최대한 하고. 저 각자의 위치에서 네. 뭐 정명같이 네. 저는 조직에 어떤 서열이라고 하는 말은 좀 표현 안 좋지만 책임이죠. 책임은 명확해야 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맞아. 뭐 어디까지는 나의 책임이고 어디까지는 네. 더 높은 사람의 책임이고 하지만 그것을 뭐 똥군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뭐 그런 문화는 명확하게 없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일과 사람의 일상은 전혀 다른 것들이죠. 일과 일상은 전혀 다른 건데 이렇게 대학 문화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일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일상을 침범하는 게 네, 그것과 플러스로 더 있죠. 네. 학교 일을 하라고 뽑아준 학생회인데 아직도 70년대, 80년대인 줄 알고 네. 나가서 정치 구호를 외치고 특정 정당의 변호인처럼 네. 혹은 보디가드처럼 나와서 이중대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총학생회의 모습들 때문에 요즘 총학생회들이 쓸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제 그대로 대학과 비리 생각보다 심각한 편입니다. 사실 만약에 대학 내에 있는 단체 두세 개 이상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꼭 두세 개 중에 한 단체는 꼭 마주해야겠죠. 좀 되게 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거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너무 큰 이슈여서 터지지 않는 걸 수도 네. 있어요. 너무 곰고 볼만 그게 있어서. 용기를 내서 발언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자기가 얘기를 하면 이 집단에서 소외된다는 그런 두려움?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자기 수평적인 같이 일했던 사람, 위아래 수직적인 부분 선배 후배 다 엮여 있어요. 그렇죠. 결국 이게 문제인 거예요. 카르텔. 그렇죠. 카르텔 개념인데 운동권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운동권을 표방하는 어떤 학생회라 하더라도 비슷한 비리에 이제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이제 발본색원하자 혹은 내부적으로 한번 정화 시스템을 가동하자라고 네. 했을 때는 거기에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대학교 학생 사회는 가장 이제 조금 문제시라기보다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1년 단위 시스템이거든요. 음. 한 번 1년하고 바뀌는데 보통 여름방학 지나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레인더. 레인더 그런 개념이에요. 바로 9월, 10월부터 이제 네. 학생 사이에 막 선거 운동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열풍이 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반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이득을 조직에서 취할 건 다 취하고 그대로 또 물려주고 이게 반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한국 대학생 포럼은 현재 대학 간에 있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주고 조언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증인보호 프로그램이요.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가 보호해줘? 어떻게 본택 씨가 몸빵해주나? 모든 건 다 비밀이지만 한국 대학생 포럼 내에서 네. 내부 고발자, 대학교과 대학생 상대로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연락을 주세요. 어떻게 연락을 드리는 어떻게든 거죠? 연락을 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메시지를 페이스북이나 핸드폰 다 검색해서. 열려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이 총학생회, 뭐 연합 동아리 얘기를 하면서 네. 386의 뭐 잔재. 잔재 문화, 네, 또 아직도 만연해 있는 뭔가 끼리끼리의 비리, 범죄. 네, 뭐 갑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지금 현재 제가 나온 학교는 총학생회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데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학생들이. 맞아, 학생들. 너무 네. 슬프다. 오히려 오히려 기존에 있었을 때도 어떤 혜택이라든가 복지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간식 한번 네, 받아봐봐. 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긴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운동권, 뭐 NL 운동권 학생들이 되게 강성이었어요. 통진당 해체될 때 네. 머리 깎은 그 유명한 그분이 어. 보디가드 이정희 보디가드를 자처한 그런 학생회가 계속 주름 잡고 있던 곳인데 이게 이제는 학생들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담합을 해서 투표를 안 한 거죠. 우리 더 이상 운동권에게 주지 말자. 나가서 걔네 총학생회 마지막 공약이 항상 이거였어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진실 규명. 그거를 왜 우리 학교 총학생회에서 규명하고 앉아 있는가? 특히나 학내에서. 네, 사물함이나 더 늘리지. 이런 문제 의식으로 투표를 하러 가지 않는 생각 있는 학생들과 또 원래 관심 없는 학생들. 네. 근데 그냥 불편한 점은 중간고사 기간이 왔는데 이제 빈 강의실을 찾아주는 역할들을 주로 총학생회가 복지 측면에서 해왔는데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우리 총학생이 없었어? 라고 이제 알고 깨닫게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대학 사회의 총학생회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지금 대학교 이제 저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사회 청년들이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문득 궁금한 점이 그럼 축제는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런 건 다 중앙동아리 측면에서 차원에서 동아리. 각자 알아서. 괜찮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학이 없는 그런 초유의 사태인데 최고의 사태네요. 네, 최고 사태인데 이게 없어도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고 그냥 상관이 별로 없어진 이 지경까지 와버렸다는 것은 총학생회라는 것은 또 우리 사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말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뭐 방향타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생으로서의 상하탑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네. 정말 그들이 해야 될 일, 학내 복지에 관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그들이 없어도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는 앞에서 말한 우리가 논의했던 문제들이 갖고 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완전히 그 증거가 되겠네요. 그동안 무엇을 해왔나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크고 네. 이게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상향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 정치인들한테도 똑같이 물을 수가 있겠죠. 사실. 그렇죠.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현재 총선 이후에 되게 방향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우리 정치 사회가, 어른들의 사회가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져봅니다. 정말 20대 국회는 좀 민생 안정, 민생 우선으로 먼저 경제적인 부분부터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숙연한 마음과 자성의 마음으로 오늘의 저격수다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